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증시가 끝나고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세계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만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5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역시 0.6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아침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0.5%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종가에는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미중 무역협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 스몰딜이라도 합의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또 무역협상 이후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5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장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 뉴스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으나 트럼프가 트위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일 류어 부총리를 만날 것이다. 이 트윗이 올라오면서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57%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는 0.9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 위로 올라가나 했더니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는 좀 힘이 없이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어제부터 정신이 없죠. 무역협상 하루 전날에 미국에서는 중국의 28개의 기업과 그리고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지정을 했고 무역협상 전에 정말 엎치락뒤치락 난타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위터에 트럼프의 트윗이 올라온 이후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7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190에서 120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트위터 한 방에 1190대가 깨지고 다시 118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니까 드디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1000억 매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장중에 매동을 체크를 하신 분 아시죠? 이거는 1000억 매수가 아니라는 것. 제가 오늘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면서 장중에 외국인의 매동과 기관의 매동을 관찰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은 장 막판에 600억 원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매수를 했고 이게 시간 외로 들어가서 블록딜이 이루어져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이 바뀌어서 여기에는 1000억 원 매수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600억 원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장중에 과연 그리고 장 끝나고 매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 10월 코스피 외국인 연일 매도 외국인은 언제까지 매도만 할까?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려면은 일단은 무역협상이 진전이 있거나 혹은 환율이 내리거나 요 두 가지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지만 어떻게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9월 23일부터서
여기까지 단 한 번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정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몇 일째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13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3천억 원은 뭐다? 예, 블록딜. 우리은행 블록딜로 인해서 여기에 매수로 잡혀 있는 거지. 장중에는 매도였고 여기도 지금 1,000억 원으로 매수로 잡혀 있는데 예, 장 끝날 때까지 640억 원 정도 매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1%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좀 탄력이 떨어지더니 요렇게 0.69%로 마감이 됐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해상에서 유조선이 폭발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유가가 2달러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52달러였는데 지금은 54달러로 2달러 이상 상승을 했고 아침에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종가까지 고가로 형성되면서 또 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난번에 똑같은 사건 사우디에서 원유 생산 기지 공장을 폭격을 당했을 때도 유가가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달러까지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유가만 올랐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역 협상에 지금 기대하는 바가 석유시설 테러 당한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무역협상이 만약에 또 잘 안 된다면은 다시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화웨이 제재를 일부를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대두 미국의 농수산물을 구입할 거다 이런 뉴스가 지금 뿅뿅뿅뿅뿅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농수산물을 립 서비스로 구매하겠다. 예. 2년 동안 계속 미국의 농수산물을 사겠다 하고 예, 안 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빨리 니네 미국 농산물 구매해 압박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서 빨리 완화해 하면서 SG 와나비처럼 완화를 이쪽은 안 해주고 이쪽은 맨날 산다고 뻥카치고 둘 다 똑같은데 이번에도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가 류어 부통령이랑 만난다는 거 보고 오히려 무역 협상이 잘 안 됐으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날에 중국의 사우스포스트에서는 무역협상의 일정을 단축해가지고 류어 부총리가 하루 더 일찍 귀국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일부러 트럼프가 나서서 내일 만나려는 건가? 내일이 아니죠. 투데이, 오늘이죠. 그래서 저는 저 트위터를 보고 오히려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또 미국산 대두라던가 농수산물을 구입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선 화웨이 제재를 풀어주겠다. 나오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요 미국이라던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요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세요. 왜냐하면은 다우하고 나스닥도 다음 주면은 옵션 만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도 그 포지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중국 쪽 언론도 그렇고 미국 쪽 언론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중국 주식 거래 중단이라던가 블랙리스트에 넣거나 중국 주식 회사를 제재를 안 하겠다. 그런 거 다 루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무역협상 하루 전에 중국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또 고위급 회담 전에 차관급 회담에서도 별로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단순히 트럼프의 트윗을 믿기보다는 지금 왠지 트럼프가 지지율이 30%대로 접어들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 보이려고 지금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뻥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뻥카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에서 전화를 갑자기 받더니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 회담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뭐 텔레포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다음날도 아니고 그 당일날 갑자기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무역 회담을 가집니까? 그래서 뭐 공항 출입국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누굴 만났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저는 그냥 뭐 전화 통화라던가 뭐 화상 회의 같은 거 한 거 같은데, 요런 뻥카 하나만 가지고도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지난번 1%대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뻥카를 많이 치는 게 트럼프인데, 지금도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번에 잘 진전됐다, 화웨이 제재도 풀어주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말에 갑자기 화웨이 제재 유지, 그리고 10월 15일 날 예정대로 관세 부과,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 2년 동안 계속 말만 바꾸고 맨날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는 이제 애플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회사들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서 0.98%,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1.27%까지 상승을 하다가 막판 동시효과 전에 쭉 하락하면서 요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 자,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라고, 종목.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막 지수가 1%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1%대는 상승 종목이 469 종목, 하락이 314 종목. 그리고 실제 장이 끝났을 때는 상승이 468 종목, 하락이 326 종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잘 보세요. 하락이 249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715 종목이 상승 중이고 하락이 479 종목, 이렇게밖에 안 돼 있죠. 자, 이때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수가 0.71% 상승 중, 그리고 여기는 0.39% 상승 중인데, 자, 코스피가 0.71% 상승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0.81% 상승인데 상승 종목은 더 줄어들고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났죠. 이게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락 종목이 늘어납니다. 원래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종목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현상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때라던가 아니면 지금 중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지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날도 그랬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내리는데 지수만 계속 오르는 현상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라던가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요런 시총이 큰 주식들을 계속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적으로는 상승을 보이지만 내 종목은 내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있네, 이제 가겠구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거를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사서 여기에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지수가 오르네, 나 이제 다 오르겠구나,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장중에 들어가기 참 껄끄러웠던 게,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부터서 계속 내리면서 오히려 하락 종목이 늘어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 전환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지면서 계속 위에서 빠지고 종가에는 최저가로 이렇게 끝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이 지금 빨갛다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말 한마디에 저게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막 빨강색이다, 이게 막 1% 가까이 오르고 있다 하면서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장중에는 이렇게 S&P 500 같은 경우에 0.17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6%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죠. 지금 더 오르니까 종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의 종목을 더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가에 이렇게 코스닥 종목 개인이 더 샀죠.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 내일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되거나 스몰 딜도 안 나오거나 오늘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재료 소멸로 이렇게 빼버리거나 그러면은 오늘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높죠. 저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요 선물을 5천억 원 가까이 팔았네. 보통은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요 정도만 계속 팔았었거든요, 선물을. 근데 오늘만 왜 5천억 원 가까이 팔았을까? 그리고 오늘 거래소를 이렇게 약간 샀어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다? 외국인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은 사줘야 되는데 1,000억 원 이상을 안 사고 그 전에 깔짝깔짝 되면은 종가 전에 아니면 동시호가 때 빼버리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계속 많이는 안 사요. 많이는 안 사고 뭐 400억에서 500억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일단은 뭐 오랜만에 우리 코스닥 우리 코스피를 사줬으니까 뭐 고맙죠. 그리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팔았죠. 얘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단타성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날 팔고 튈 가능성이 많다. 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앞에 거를 보고 이걸 보셔야지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앞에 걸 먼저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엔 여러분 어땠나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내린 종목이 많은데 뭐가 안 나빠요? 거기다 개인만 샀는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별로 안 빠졌죠. 한글의 날 휴일인데도 다른 나라가 막 1%대 급락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몇 포인트 내렸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어제 0.11밖에 안 빠졌어요. 코스피 0.80% 이상 빠졌었죠. 그것처럼 코스피에 비해서 별로 빠지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별로 빠지지 않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글의 날 이전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1.63% 빠졌는데 그리고 물론 그 다음날 1% 가까이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어제 같은 날에도 별로 안 빠졌으면은 오늘 같은 날 조정 줄 수 있다. 뭐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협상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런 데서 투매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지켜주고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최악이 요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이 안 된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10월 14일 날 EU하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도 또 협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산 넘어 산이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가장 초점에 두어야 될 게 뭐다? 10월 15일 날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무역협상이 잘 안 되면은 FOMC 측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FOMC 의사록에서 만약에 무역전쟁이 확산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FOMC 의사록에 나왔는데 이 전제 조건이 미중 무역협상이 여러분 잘 안 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됐으면은 초반에는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다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 다음날이라던가 요 다음날 요 경기 부양책처럼 이렇게 다시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유럽과도 이제 또 관세 전쟁 붙어가지고 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혼돈의 도가니탕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증시가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뛰쳐나갔어요. 오랜만에 미장원 가서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이걸 좀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뉴스가 계속 나와요. 트럼프 트위터에도 뭐 올라오고 블룸버그 통신에도 올라오고 중국 사우스 차이나 저기 뉴스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계속 뉴스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이 뉴스 하나에 너무 흔들리고 뉴스 하나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너무 심한 장세가 지금 장세입니다. 자,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오늘 윙인푸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는 플러스 9%로 마감이 됐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이면서 중국 관련주, 거기다가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수혜.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얘가 지난번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다. 요런 뉴스 때문에 오늘 장중에 24%나 올랐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얘가 VI 걸렸을 때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어놨는데 저는 윙인푸드 항상 말하죠. 얘는 24.3% 막 이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서 뺀다. 얘는 상한가를 만 적이 2번밖에 없어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지난번에 여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다 하면서 여기 쫙 한번 상한가 말고 그 뒤로 어디 있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돼지열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마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항상 20%대 근처에 꼬셔놨다가 20% 그리고 여기도 20% 이렇게 꼬셔놨다 던진다. 그래서 얘는 진짜 뭐 20%대 들어가서 잡지 말라. 매번 이야기해드리죠. 오늘도 똑같이 나쁜 습관 또 나왔습니다. 24.32%까지 올려놓고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수급이 개인만 샀어요. 이런 거 장난해. 오늘 넘어가면 안 되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가지고 중국 관련주가 수혜를 본다. 요런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와요. 일주일 전부터 나오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거다 뭐다 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찌라시 하나 나오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어제 빠졌는데 어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될 거다 요렇게 해서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다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유상증자 여기 검색해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유상증자에 회비가 엇갈렸다 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똑같은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대 급락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2천억 원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주식을 지금 장내 매수를 할 거다. 요 뉴스에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오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제 제3세 경영을 위해서 요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면은 어제 여기서 꺾이고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간에 붙어서 3% 가까이 올랐고 오늘 총 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10%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아모레퍼시픽 그룹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나 급락이 나왔어요. 유상증자를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그리고 오늘 매도 상위에 메릴린치 이렇게 떠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반등도 안 나오고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한가 안 갔네 하면서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예전에 티웨이 홀딩스도 유상증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은 보통 잡주 같은 성격을 가진 주식,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한가 가거나 점화 가고 그러는데 이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그날 17%인가 11%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빠져가지고 유상증자 했는데도 11%밖에 안 빠졌네.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또 7% 빠졌고 그 다음날 또 3% 빠졌고 최종적으로 오히려 유상증자에서 30% 빠진 것보다 더 빠졌고 여기 5,000원대 주식이 얼마까지 빠졌다? 1,2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도 주가가 상당히 약세고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티웨이항공 때문에도 지금 계속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굳이 이렇게 악재 뜨고 약세인 주식을 굳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에 상당히 신중함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이런 것만 딱 코스닥에 살펴봐도 양념 반, 치킨 반
세 종목 차이예요. 상승 593, 하락 590. 내가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있으면은 이놈은 맨날 내립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얼마 안 빠졌네. 어제도 별로 안 빠졌고 오늘도 안 빠졌네. 이게 아니라 일별로 보시면은 빠지는 종목이 여기도 더 많고 여기도 더 많고 여기도 더 많고 여기도 더 많고 계속 빠지는 종목이 많을 때가 현재 많아요. 근데 빠지는 종목은 매일 빠져요. 뭐 이렇게 어제도 보여드렸고 엊그저께도 보여드렸지만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요런 애들은 지금 52주 신저가 향해서 가고 있고 맨날 내리죠. 하루도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내려. 근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별로 안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 저점을 향해 가는 주식은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빠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철저하게 단기로 하고 있고 데이로 하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도 안 하고 그날 들어가서 그날 먹고 나오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봤나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제가 무슨 종목을 얘기했었죠?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동진 세미캠 정말 오리고기처럼 안정적이었다. 이틀 전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상승을 하는데 단 한 번에 하락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지고 정말 안정적인 맛이었다. 이거 앞이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앞에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쭉 해서 올라가는데 진짜 한 2% 3%까지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막 없이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오랜만에 느낀 안정적인 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OLED 관련주처럼 얘는 한번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요렇게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주는 주식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요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을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주가가 한번 오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찌질찌질 거리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기간 조정을 줘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이재용 부회장이 뭐 디스플레이에 13조 투자를 발표한다 하면서 지금 신문에 떵떵떵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뉴스고 OLED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하고 그리고 OLED 관련주 기간 조정 주는 거 기대를 하고 있어라 얘기했고 오늘 HB 테크놀로지 어때요? 오늘 6%나 빠졌어.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합쳐서 12% 이상 빠졌죠. 여기 보시면 어제도 7% 오늘도 6% 하면은 13% 빠졌네. 13% 빠졌고 내가 장중에 이렇게 봤을 때도 막 요렇게 호가가 이렇게 막 무겁게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지해주겠지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더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찍어놓은 게 이유가 여기서 무조건 이거 깨고 더 빠질 거야 하고 제가 찍어놨고 이 장 마감 보시면은 더 내려갔죠. 7%까지 내려간 다음에 깨졌는데 개인만 다 샀어. 개인 왜 샀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곧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 13조 투자한다. 이 뉴스 나올 거 알고 산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아는 뉴스에 모두가 아는 이슈 그거에 따라 들어가면 어떤다? 망한다. 바로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계속 요 동진 세미캠이든 아니면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원익홀딩스 이런 애들 여기 매집된 수량들 이런 거 많지 않냐고. 요런 거 모아놓은 거 있으면 다 팔면 된다고. 요런 애들 여기서 너무 매집을 많이 해놨으니까 이런 애들 이제 좀 물량 덜어낼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는 한 번 올리면 일주일 뒤에 올린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주일 뒤에 보거나 그러는 게 좋고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시황이 안 좋으면은.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뭐 이런 거 받쳐주나 이걸 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봐야지 얘는 이런 데서 양봉 한번 나오고 이쪽에서 타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놀아요. 여기서도 한번 여기 올라가면은 그 다음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린다? 이 거래일수로 따지면 최소 일주일 이상. 그래서 얘는 이런 데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주 좀 한 목요일, 금요일쯤은 이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봐야지 여기서 또 꺾어서 내려가면은 폭포수예요. 폭포수.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루해가지고 아예 이 저점 이런데 막 저점 같은데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해주나 안 해주나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서만 잡고 이 위에 올라가기 전에 던져버려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들어갈 때 여기 막 돌파 매매로 해서 하는데 얘는 돌파면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반도체는 이제 조정 좀 와도 돼요. 저 뭐 어제 막 테스하고 다 보여줬잖아요. 테스 얘도 기관이라던가 외국이 이제 슬슬 팔고 러셀
팔고. 그러니까 이제 매집에 있던 게 있으면 이제 던진다니까요. 옵션 만기도 끝났겠다. 옵션 만기 끝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이런 애들 조금씩 오르고 다 그랬으니까 그동안 코스닥에 모아놨던 반도체 소재하고 장비주들 조정 줄 겁니다. 여기서 뭐 더 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죠. 왜? 내일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안감이 있을 때 얘네도 차익 실현해놔야지. 개인보다 먼저 던져놔야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저점을 잡고 방어해주나 그런 거 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돼요. 지금 저런 거 조정 한 번 주면 기본 일주일 정도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봐도 돼요. 지금 미리 선침해하다가는 막 불안감에 떨면서 주말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뭐 조정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늘 삼성전자가 위로 똥똥 튀는데 제가 여기 아마 스크린샷을 찍어놨을 거예요. 저는 이걸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49,500원에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야? 496125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게 얼마일까? 이게 만주 하면은 4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만 주죠? 40만 주, 한 50만 주 정도 되는데, 계산을 대강 해보면 한 24억 정도 되는데, 24억이 여기 들어와서 뚫을까? 이것만 24억이죠. 이 위에 것까지 합치면은 최소 50억. 예, 50억 이상이 들어와서 이걸 뚫고 올라갈까? 그리고 지난 고점이 49650이면은 지난 고점까지 여기까지 하려면 한 2% 정도 올라야 되는데 얘가 시가가 얼마였어요? 시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0.93%입니다. 0.93%니까 오늘 시가 기준으로 이쪽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상승률이 1%도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잡았으면은 뭐 여기까지 고작 수수료 띄고 1%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10만 원대인 주식을 본댔죠. 일단은 삼성전기, 아이폰과 MLCC 두 개 다 걸쳐 있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올랐다가 빠졌어요. 올랐다가 빠졌고 어제 같은 이 옵션 만기일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I love you so much. 전 옛날에도 삼성 전기를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의 외인 기관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좀 기관이 이렇게 팔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얘를 공략하려면은 장중에 얘가 한 3%에서 2% 정도 빠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요. 왜? 이런 종목은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오후장에 혹은 종가쯤에 갑자기 쭉 하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이런 데서도 내려가면 쭉 하고 끌어올리고 여기 내려가면 쭉 하고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매수 조건이 무조건 빠져야 돼요. 안 돼. 올라갈 때 오늘 같은 날은 안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르면 3자 들어간 삼성에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얘는 오늘 공략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먹을 자리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판다? 말도 안 되는 거. 여기 터치를 해놔도 이게 깨지지 않고 여기서 몇 주 딱 체결되고 그냥 끝났어요. 잠깐 터치만 하고 내려온 거지. 이게 안 나오나? 이게 잠깐 터치만 하고 내려온 거지 여기를 다 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못 잡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쪽까지 다시 못 갔어요. 이게 장중에 계속 보면은 못 갔어요. 9시 3분에 저 위에 잠깐 올라갔다가 그 뒤에 내려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먹을 구간이 없었어요. 삼성전기. 그럼 얘는 일단 탈락.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때요? 먹을 구간이 전혀 없죠. 위로 보면 1.26 올랐다고 해도 이거는 먹을 구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삼성 SDI. 저는 하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 SDI가 리튬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리튬 배터리. 아시죠? 삼성 SDI 리튬 배터리. 그래서 갤럭시 터졌을 때 삼성 SDI 문책했다고. 자, 그런데 어제 노벨 화학상에서 리튬 배터리를 개발한 연구원 3명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리튬 배터리는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노벨상을 지금 줬을까? 자,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발명해서 당장에는 성과가 있어. 근데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뭔가 폭발을 하거나 문제가 나잖아요. 그럼 노벨상 준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제품이 개발된 다음에 성과가 나온 다음에 노벨상을 주거든요. 근데 어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 이 3명을 줬대. 저거를 줬다고 해서 오늘 삼성 SDI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최근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보세요.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여기에 있는 물질이 에이프로젠 제약 관련이 있다 하면서 막 최근에 상한가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리튬이온 삼성 SDI도 가는 거 아닌가? 딱 했는데 아침부터서 그냥 쭉 하고 빠지더군요. 그래서 노벨상 효과는커녕 오히려 얘는 빠지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얘도 빠지면은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삼성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만원대야. 한 호가만 올라도 수익입니다. 저는 지금 무조건 10만원대 대형주밖에 매매를 안 해요. 왜?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가 아침에 급락이 나와도 밑에 호가가 최소한 10억에서 요렇게 5억 정도 받쳐주는 게 있어야지 투매가 나와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이 안 좋다 싶으면 한호가만 먹고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 막 코스닥 관련주,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윙인푸드 이런 애들 이 밑에 뭐 여기 1억 던질 수 있어요? 1억도 못 던져요. 이런 애들 이 밑에 지금 2천만 원인데 내가 1억 던지면 이 밑에까지 쭉 빠져버리고, 이건 동시호가라서 그렇지 동시호가가 아닐 때는 더 심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대형주 10만원대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노리는데, 이런 애들이야 움직임이야 느리지. 움직임이야 느리지만 투매도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은 윙인푸드라던가 저런 애들 위에서 고점에서 오늘 몇 프로 빠졌죠? 10% 이상 14% 이상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10% 이상 빠지려면은 배터리가 폭발해야 돼요. 실제로 배터리가 폭발하고 삼성 SDI 주가는 10% 이상 빠졌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미중 무역 협상이 잘못된다고 해도 10% 이상 급락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베팅을 해도 얘 갖다가 마이너스 1000을 찍거나 그럴 리가 없다고요. 딱 아침에 마이너스 한 3%잖아요? 그러면은 막 윙인푸드라던가 게이잡주 막 신라젠 같은 거를 던지려고 하잖아? 근데 밑에 호가가 막 1000주, 2000주밖에 없어가지고 1000만원까지밖에 안 받아줘. 내가 만약에 1억 놔주면은 막 밑으로 VI까지 걸릴 수 있고 막 되게 불안해.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을 던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위에 10억 걸려있고 막 밑에 막 20억 걸려있고, 그래서 내가 1억 던져도 티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내렸다가 좀 분발했어요. 아침부터 쭉 내리길래 3%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3%에서 들어갔으면은 오늘 뭐 여기에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막 좀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쪽에서 매매할 구간은 있었는데 코스피가 아침부터 쑥 빠지더구만. 그리고 지금 뉴스 하나, NEW 뉴스 하나만 나오면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해서 못했어요. 근데 지켜봤다는 이거죠. 왜? 노벨 화학상 수상. 근데 이 생활에서 주식을 자꾸 찾고 막 이딴 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쳐가는 것 같아. 나 저거 보자마자 배터리 관련주 없나, 배터리 관련주 없나 막 이런 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참 하루가 너무 허무하게 끝났는데, 봐봐, 야 이렇게 연구하고 찾고 그랬는데 다음날 주가가 안 오르거나 반응이 없어 봐. 그럼 진짜 허무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6시 끝나면 최대한 이제 주식이라던가 주식에 관련된 이런 걸 안 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혼자서 막 생각하고 막 다 해놓잖아요. 다음날 그걸로 돈을 벌거나 그 주식이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 반응도 없거나 오히려 내려버리면은 너무 허무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요즘에는 그냥 시장을 따라갑니다.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쪽을 보고, 이게 좀 추세가 좋다면 그쪽을 보고 뭐 그러지, 자기가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너무 삶이 피곤해지더군요. 자, 그리고 오늘 허무한 주식들, 웅진 코웨이. 자, 얘는 매각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었죠. 어제는 넷마블에서 입찰에 들어온다 뭐 요런 뉴스도 있었고, 아침부터서 22%가 올랐어요. 시가가 플러스 14%, 시간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시작하자마자 쭉 떨어져가지고 추락하는 주식은 날개가 없다. 한 번도 안 오르고 종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잡았으면 오늘 끝났죠. 근데 웅진과 웅진 싱크빅은 상한가를 갔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야, 정수기하고 웅진 싱크빅이 무슨 상관이야? 생각을 해봐요. 웅진, 같은 앞에 이름만 웅진이 들었지. 자라나는 싱크빅, 유아용 이제 도서하고 관련
관련 이제 교재 만드는 회사인데 웅진 싱크빅이 무슨 코웨이하고 상관 있어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주식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확인해 보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40%도 안 돼요. 40%. 품절주죠. 품절주고 웅진 역시 재무구조도 안 좋고 이 주가가 1,000원짜리라서 싸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이 코웨이 같이 8만 원대 이 주식을 갖다가 장난을 치겠어요? 아니면은 앞에 웅진이 붙여가지고 그냥 관심 끌 수 있는 웅진 싱크빅과 웅진을 갖다가 장난을 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동호회라던가 요런 애들이 장난치려면은 요런 애들 갖다 장난을 친다. 요런 애들 갖다 장난을 치니까 이런 애들은 상한가를 갖고 오히려 웅진 코웨이 정상적인 주식은 내려갔죠. 그리고 넷마블에서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 좋은 거네. 왜냐하면은 이 넷마블에서 웅진 코웨이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넷마블에 있는 돈이 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인수한다. 한전 주식 상승, 현대차 주가 폭락 해서 그것 때문에 20만 원대였던 현대차가 10만 원대로 희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넷마블도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얘네가 입찰되면 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 넥슨 인수한다 뭐 한다 했었는데도 인수전 때 잠깐 참여한다고 해서 내렸다가 나중에 나가리 돼서 다시 올랐다가 BTS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나가리 됐다 해서 주가가 좀 회복하다가 BTS 관련 게임 캐릭터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우르르 내려가지고 52주 신저가를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인수전 참여해서 인수 낙찰된다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게임주는 요즘 진짜 NC 빼고 좀 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 티슈진 오늘 상패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시각이 6시가 넘었는데 한번 봅시다. 상패 운명의 날.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장난 아니었죠. 코롱 생명과학 보세요. 이런 거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뭐 된 줄 알았어. 상장 폐지 안 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장 막판 전에 15%가 쫙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화장실에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장이 좀 안 좋아서 여기서 말하는 장은 제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그 땅콩 중에서 캐슈넛을 과다 섭취했습니다. 과다 섭취. 이게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어제 화장실 한 10번 정도 갔습니다. 오늘 화장실 한 10번 정도 가서 오늘 장중에 찍은 스크린샷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이게 13%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싹 빠지잖아요. 얘는 여러분 이거 상장 폐지 되면은 올랐던 거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코롱 티슈진이 원래는 상장 폐지 심사 결정을 8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뤄져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건데 좋은 결과는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이 공매도 친 애들은 만약에 상장 폐지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뉴스 나오면은 얘네들은 떼돈 버는 거네요. 떼돈 버는 거. 근데 개인들은 오르는 거에 베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은 기도하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급락 나왔는데 아시죠? 신라젠은 원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번에 국감에서 신라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겠다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계속 내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뾰로롱 하고 오르던데 종가는 역시 쳐내리네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9%까지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20%도 찍을 수 있는 정말 신비한 주식 신라젠인데 여러분이 신라젠이 뭐 밑에서 상한가를 갔다 뭐 했다 절대 흥분하지 마라. 얘 원래 얼마짜리다 5만원짜리였다. 그것도 팩400 이슈 하나 갔다가 근데 팩400이 임상이 실패하고 미국에서 공개했던 논문을 뭐 유럽에서 공개했더니 호평을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빵 하고 뛰었었는데 만약에 국감에서 무슨 또 이야기가 나오고 상장 폐지 심사라던가 그런 거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거 위험해요. 얘하고 헬릭스미스하고 지금 현재 똑같잖아요. 오늘 또 10% 가까이 이렇게 내리고 그랬는데 얘도 똑같은 겁니다. 이 대주주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임상 1A와 임상 1B가 있는데 1A는 전혀 다른 약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FDA 승인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임상 1B를
가지고 여러분을 꼬시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여기에서 진짜 너무 많이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캡처 보여드리면서 헬릭 스미스하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별거 없어요. 이거 개인들이 그냥 이슈에 산 것들, 이슈에 사고 그 이슈를 뿌린 애들은 아마 요런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뿌리고 주가 위로 뻥 띄워놓고 개인들 위에서 물리고 설거지 당하고 끝나고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국감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헬릭 스미스하고 신라젠을 건드립니까? 헬릭 스미스도 지금 국감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국감 헬릭 스미스 조회 요구에 금강원장 알겠다. 금강원장이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요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지금 요렇게 됐는데,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지금 무슨 이슈 때문에 사는 겁니까? 재무제표 한 번만 클릭해도 아이고 이거 회사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네. 연간으로 3년 동안 적자. 와, 대단하다. 자, 그리고 리드는 루머가 있었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경영진이 수사에 착수 중이다 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22까지 찍었다가 플러스 17까지 올라왔다가 장중에 다시 또 내려가서 마이너스 19% 했는데,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을 찍은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 수사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상패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죠. 얘는 맨날 찌라시 하나 띄워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도 또 찌라시 떠가지고 빠지고 그런 건데, 동전주는 여러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전주가 된 주식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무역협상의 결과는 지난번과 똑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처럼 중국은 미국의 농수산물을 구입한다고 하고 미국은 화웨이 제재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포괄적인 무역협상은 사실상 이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은 성과 정도,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과 미국의 통화협정 그 정도까지만 기대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죠. 2번, 미중 무역협상 이후 10월 15일 날 추가 관세가 이뤄질까 잘 지켜보도록 하죠. 10월 15일은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인데, 이번 회담에서 추가 관세가 보류가 되고 양국 간의 차기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만약에 이번 회담이 잘 끝났다고 해도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세계 증시는 또 다시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현 시각에서는 불타오르고 있는데 제발 진짜 스몰 딜이라도 나와라. 자, 자세한 사항은 내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